상담료가요 50분에 10만원. 싼가요? 비싼가요? 상담이요 효과가 있어요? 안녕하세요, 맘맘TV 최현정입니다. 상담 A to Z, 발음 좋다. 2편입니다. 상담이요 효과가 있어요? 이런 질문을 은근히 많이 받아요. 그 질문에 한마디로 답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느껴져요. 난감해요. 효과 있어요. 별로 효과 없어요.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.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.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다.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하자면 답일 것 같아요.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긴 한데,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, 이런 이렇게 한 발 정도 들여놓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제가 상담을 처음 받았던 건 상담교육학과를 다니던 대학원 2학기 때였습니다.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 바로 막 상담을 할 것 같은, 바로 상담 받을 것 같고, 근데 1학기에 주로 했던 공부는 상담 이론이었어요. 무슨 이론이 있고 논문 써야 하니까 연구 방법론 이런 수업들을 듣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막 조급했어요. 내가 상담에 실제적인 그 바다에 확 뛰어들고 싶다기요, 이런 마음. 그때 교내에 상담센터를 찾았는데 교내에도 상담센터가 무척 많더라고요. 그 중에 한 군데가 역시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지금의 저와 같은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수련생의 상담을 받는 센터가 있었어요. 좀 부담이 없더라고요. 일단 비용이 회당 10,000원이었나? 학생에게 부담이 좀 덜한 센터에 등록을 하고 처음 상담을 받게 됩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은 상담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어떤 환상 같은 걸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, 제가. 그리고 그 수련생으로서 나도 약간 전문가 포스를 풍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시던 나의 상담사, 그분도 은근히 긴장하고 잘해야지 하는 부담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. 이제와 돌이키건대 그 상담은 저한테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때 섣부르게 제 유년 시절의 상처가 너무 그냥 확 터져버리는 바람에 급작스러운 감정의 격동을 해결해낼 수가 없었어요. 준비 없이 터뜨리는 건 위험하다. 이 얘기가 뭔지 또 나중에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,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. 제 가족에 대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? 라는 걸 꺼내고 나서 그것 때문에 몇 년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의 첫 상담 경험은 그때 한 7, 8번 상담을 했는데 제가 좀 흐지부지하게 제가 다음 주에는 못 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2, 3번 미루다가 제가 갈 수 있을 때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저도 회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결국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 첫 상담. 두 번째 제 상담 경험은 제가 한창 육아에 힘들고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, 그래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맘맘TV를 처음 개설했던 시기,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전인 것 같아요. 그 시기가 제가 육아가 너무 힘든데 아이가 태어나고 한 돌 때까지는 힘들고 뭐고조차 머릿속에 안 들어올 만큼 그냥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할까요? 그런 삶이었다가 정신이 약간은 들어왔는데 허걱, 내 삶이 뭐야 이게, 이건 아니야 하는 마음이 강했던 그 시기. 그때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서 상담을 받았어요. 상담 선생님의 느낌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. 제가 주로 이제 그때 막 떠들었던 건 육아의 어려움, 입에 달고 있던 말이 그거예요. 너무 힘들어요.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힘들어요. 다 힘들어요. 이런 막 하소연?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50분 내내. 근데 저는 희한하게 그렇게 50분을 막 수다를 떨고 나오면 50분짜리 수다 비용으로 10만 원 너무 비싼데?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토닥여주시고 이런 건 좋았지만 저의 딱 뒤통수를 때려주는 거? 그런 것도 내심 원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내가 변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나한테 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저는 이런 호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힘들지 이걸로만 끝나는 느낌이 좀 있었달까요? 이 10만 원이나 되는데 뭔가 내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아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담료가요 50분에 10만 원. 어떻게 느껴지세요? 싼가요? 비싼가요? 이게 너무나 주관적인 거예요. 저는 무엇보다 그때 10만 원보다도 제 시간 50분 내는 게 되게 힘든 때였거든요. 아이 둘이 매달려 있으니까 우는 아이 떼어놓고 달려나와서 상담을 하느니만큼 이 50분을 통해서 내가 얻어가는 게 이만큼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만족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이거는 그 상담사 선생님의 문제도 아니고 전적으로 제 문제라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 하에서 그러했다는 거예요. 그게 저의 두 번째 상담, 흐지부지 된 마무리.
세 번째 상담을 이야기해 볼게요. 제가 저희 담당 교수님께 저 상담사 선생님을 좀 추천받고 싶어요 라고 결국에는 부탁을 드렸어요. 야, 너는 이게 문제야 하고 저한테 딱 직언을 날려주실 그런 분이 필요한가 봐요. 이런 얘기를 얼핏 드렸거든요. 그때 교수님이 2주 지나선가 문자로 딱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서 이분께 연락해봐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의 세 번째 상담사를 만나게 됩니다. 지난 편에서 추천했던 대학원 부설센터가 최고다 아마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교수님으로 일하시면서 상담도 하시는 중이었고 저는 이 선생님을 내 인생 상담사다. 상담을 하면서 얻는 건 뭐냐면요. 통찰과 훈습이에요. 이게 상담 용어라서 그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통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러고 있었어?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관계 맺기에 있어서의 어떤 패턴? 이런 걸 내가 발견해내는 거. 아,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고가, 이 논리가 어불성설이잖아. 그걸 내가 왜 여태 몰랐지? 그런 게 바로 통찰이에요. 통찰은 남이 주는 것보다 내가 얘기하다가 내가 깨닫는 게 가장 강력하거든요. 내가 이랬다고? 내가 나를 몰라요. 모르고 살아요.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죠?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통찰이고요. 통찰을 한다고 해서 내가 순식간에 변하지 않아요. 아, 맞다. 내가 이것도 잘못된 생각고리를 갖고 있었지. 참.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제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. 그걸 훈습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건 바로 이 통찰과 훈습인데 저는 이 세 번째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훈습의 과정을 겪을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마법 같아 막 이랬거든요.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.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은 그냥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한두 마디 넣어주셨을 뿐인데 어머! 교수님 어떻게 아셨어요? 점을 보면은 어떻게 나를 다 알아? 이런다잖아요. 그런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. 그때 상담 선생님의 말씀이 현정 선생님 저 한 거 없어요. 현정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. 하면서 그 공을 또 저에게 돌리시더라고요. 경험들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그것도 또 자세히 나중에 풀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요. 역경이 다가오면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. 하지만 극복해낼 때 너무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이 선생님의 손을 잡아야 해. 이분과의 상담은 10회기를 꽉 채웠거든요. 처음 접수 면접까지 하면 11번을 만나고 지금은 안 만나고 있어요. 8월기쯤인가 선생님이 이제 10회기까지 하시죠 선생님.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? 제가 막 이렇게 매달렸던 기억이 있어요. 그 정도로 저도 모르게 10번을 만나면서 심리적으로 무척 의지를 했더라고요. 근데 심리적으로 의지한 채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저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지만 언제든지 든든하게 기댈 구석이 필요할 땐 연락 주세요. 약간 이런 느낌?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연락할 상담사가 있다는 거 저에게 되게 든든해요. 여러분도 상담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. 상담이라는 건요, 관계 맺음이에요. 사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많은 경우의 문제는 관계 맺음의 문제거든요. 뭐 남편과의 관계, 시댁과의 관계,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. 이 상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관계 맺음이에요.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. 이 관계 맺음이 바깥에서,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고 있는 관계 맺음과 비슷한 패턴으로 재현되거든요. 그럴 때 그 재현되는 걸 보면서 상담사가 새로운 관계 맺음을 도와주는 거예요. 근데요,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심지어 집안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죠. 안 맞아, 잘 맞아. 케미라고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. 사람과 사람 사이에 케미가 있어요. 그것도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존재합니다.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는데 뭔가 후련한 느낌이 아니고 좀 찜찜해. 속 시원히 내 얘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.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렇다 해도 이 상담사랑은 안 맞아! 하고 탁 접을 건 아니고 조금 더 두세 번 정도 서로에게 기회를 주면서 만남을 가져보는 걸 권하기도 하지만 나는 다른 상담사가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상담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. 상담을 10번이나 했는데도 나는 뭔가 해소된 느낌이 없고요. 변화가 없고요. 효과가 없었어요. 하는 경우는 사실은 나랑 잘 맞는 상담사를 못 만난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담 그 자체만 놓고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하기보다는 나와 잘 케미가 맞는 상담사와 진솔하게 작업을 한다면 상담은 효과가 없을 수가 없다.
이게 저의 결론이에요. 오늘의 주제가 효과가 있나요? 였다면 마무리 말은 효과가 있도록 내가 만들면 된다, 이렇게 하고 싶어요. 나랑 잘 맞는 상담사를 만나는 것도 좋은 행운이기도 하지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. 근데 그거를 한 번 만나서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만나보고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안 맞는다고 한다면 다른 상담사와 다시 관계 맺음을 노력해보는 것도 좋겠다. 상담을 궁금해하시는 여러분이 상담을 통해 통찰과 훈습의 경험을 언젠가 꼭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,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상담 A to Z, 오늘은 여기까지.